여러분 잠깐 상상해봐요. 민주주의의 본고장 의회 정치와 복지국가의 상징 영국인 거예요. 런던의 번화가나 시골의 녹색 언덕을 걸으며 이 땅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잠시만요. 정말 그럴까요? 실은 잉글랜드 땅의 약 30%를 아직도 귀족과 상류층이 쥐고 있고 인구의 1%도 안 되는 약 2만 5천 명 정도가 잉글랜드 전체 땅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잉글랜드 토지의 92%와 대부분의 강변인 약 97%가 사유지로 분류되어 접근조차 어려운 거죠. 오늘은 이 충격적인 질문을 따라가 볼까요? 전체 땅의 절반을 2만 5천 명이 소유한 나라 영국은 누가 소유하는 건지 말이에요. 먼저 1666년으로 돌아가 봐요. 노르만 정복의 그날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승리한 윌리엄 1세가 잉글랜드 왕좌에 앉은 거예요. 상황은 이렇답니다. 피로 물든 전장에서 새 왕 윌리엄은 거대한 텐트 안에서 수백 명의 기사와 영주들을 불러 모았어요. 앵글로색슨 왕 하로우드가 쓰러진 그 땅 잉글랜드 전역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광활한 땅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였어요. 새 왕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필요했고 패배한 원주민들은 반란의 불씨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법적으로는 국왕이 모든 토지에 대한 근원적 소유권을 가진다는 원칙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죠. 1066년의 이 결정은 오늘날 영국 사유지 구조가 형성된 주요 뿌리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시작돼요. 함께 싸운 노르만 기사들은 우리의 피와 검으로 이 땅을 얻었으니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반대로 원래 살던 농민들은 우리가 대대로 경작해온 땅인데 왜 갑자기 당신들 거냐며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윌리엄 자신도 외지인으로서 이 낯선 섬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쥘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자금도 부족하고 반란의 위험이 도사리고 토지 분배 하나 잘못하면 왕위가 흔들릴 판이었던 거예요. 이때 윌리엄이 내린 파격적인 결정인 거죠. 이 나라의 모든 땅은 왕의 것이다. 나의 충성스러운 기사들에게만 봉토를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거대한 토지 조사서를 만들어 잉글랜드 전역의 땅을 꼼꼼히 기록하고 귀족들에게 나눠준 거죠. 매너 시스템이 탄생한 순간인 거예요. 왕 아래 귀족 아래 소장농이라는 피라미드가 세워진 거죠. 그 선택의 반전은 놀라웠어요. 왕은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두었고 귀족 가문들은 대대로 땅을 물려받아 세력을 키운 거죠. 귀족들은 그 땅에서 지대와 작물을 쥐어짜며 불을 쌓았고 왕국은 유럽 최강의 봉건 체제를 구축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백 년간 소장농들의 한숨이 쌓여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굳어진 토지 구조는 왕이 바뀌어도 전쟁이 끝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는 거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 17세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1660년 토지 보유 폐지법이 제정되며 봉건제의 군역 의무가 사라지고 토지가 자유로운 사유재산으로 바뀌는 시대인 거죠. 상황은 영국 사회가 바다를 넘어 무역과 상업으로 도약하는 순간인 거예요. 런던 항구는 배들로 북적이고 산업혁명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거죠. 의회 정치가 싹 트고 시민들은 더 많은 권리와 토지 소유를 꿈꾸는 거예요. 이 법은 귀족들의 군역 의무를 면제해 주었지만 국왕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일반 대중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귀족들에게는 엄청난 버프가 걸린 셈인 거죠. 하지만 결핍이 드러나요. 농민과 신흥상인들은 우리도 땅을 사고 팔 자유를, 정치 참여를 달라고 외치는 거죠. 반면 귀족과 대지주 가문들은 토지는 우리 대대로 내려온 혈통의 것이라며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1839년 토지와 선거권 개혁을 요구했던 차티스트 청원이 하원에서 찬성 46표 반대 235표로 압도적으로 부결된 거예요. 토지세 논의가 나오면 농업이 망한다며 로비를 하고 평민들은 여전히 지주들의 땅 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갈등 속에서 국가와 엘리트의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정치제도는 천천히 개혁하되 토지 구조는 건드리지 말자는 거죠. 본건 의무는 풀어주고 법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이미 귀족 손에 쥐어진 거대한 영지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근본적인 재분배는 피하는 선택이었던 거죠. 그 결과가 반전인 거예요. 영국은 프랑스 혁명도 피하고 점진적 근대화의 모범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거죠. 하지만 토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산업혁명으로 도시 자본가들이 등장해도 지방의 광대한 농지와 산림은 여전히 오래된 귀족 가문이 쥐고 있는 거죠. 오늘날까지 그 땅에서 나오는 지대와 개발 이익이 그들의 부를 유지시키는 헤리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바뀌어도 자산 구조가 그대로라면 진짜 주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지 않나요? 이제 2026년 21세기로 넘어오는 거죠. 스마트폰과 드론으로 토지를 측량하는 시대인데 여전히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잉글랜드 토지의 약 30%는 귀족과 전통 지주 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대형 기업과 시티뱅커들이 약 35%를 쥐고 왕실과 교회는 2% 남짓인 거예요. 랭커스터와 코널 공장령 같은 왕실 토지만으로도 매년 수억 파운드 지대가 나온다는 사실도 충격적인 거죠. 게다가 현재 약 11%에서 17% 사이의 땅은 토지 등기소에 등기조차 안 돼 있어 실제 귀족 토지가 더 많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민주주의 시대에 이게 말이 될까요? 젊은 세대와 시민단체가 분노하는 거죠.
여기서 탐사기자 케빈 케이힐 같은 주인공이 등장해요. 그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토지조사 문서와 정보공개 청구를 총동원해 6천여 대지주의 이름을 하나씩 파헤치는 거죠. 이 나라 땅의 진짜 주인을 공개하자는 위험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기득권의 눈총을 받고 자료 접근조차 막히는 난관 속에서 말이에요. 반전의 성취가 놀라운 거예요. 그의 작업으로 왕실도 기업도 아닌 오래된 귀족 가문과 신흥 AI 엘리트가 주인이라는 지도가 그려지는 거죠. 숫자들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오래된 귀족 가문과 신흥 엘리트가 주인이라는 지도가 그려지는 거죠. 숫자들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한 귀족 가문이 마을 전체를 소유해 주민들이 지대를 내고 사는 현실을 드러낸 이 작업은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땅은 누구 것인가를 묻기 시작해요. 브랜드 지분 구조를 보면 미래가 보이듯 토지 소유를 보면 나라의 권력 지도가 보이게 된 거죠. 드디어 2026년 3월 18일 환경부 장관 엠마 레이놀즈가 잉글랜드 최초의 토지 이용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거예요. 정부는 토지 소유 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등기소의 데이터 장벽을 제거하고 대규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거죠. 반전은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극적인 개혁은 아니지만 토지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죠. 영국 브랜드는 겉은 화려하지만 땅이라는 자산 구조를 직시할 때 비로소 진짜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소유와 기여가 일치하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야 할 대상을 아는 게 핵심인 거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66년 윌리엄의 선언부터 2026년 정책 변화까지 따라가며 깨달은 거예요. 잉글랜드 땅의 30%를 귀족이 1% 미만이 절반을 쥔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역사와 숫자가 말해주듯 소수 엘리트들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그 땅은 정말 누구의 걸까요? 여러분 삶의 회사 도시 브랜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봐요. 그 질문이 더 공정한 선택과 커리어를 열어줄 거예요. 오늘도 깊이 있는 시간 가져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